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명가 조성혁입니다. 오늘은 그 서보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서보는요, 손과정이란 그 당시대 그 손과장이라는 분이 쓴 건데요. 지금 이제 그 일설에는 원래는 상하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상고만 존재합니다. 상고만 존재하는데 그 뭐 이제 하학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확실한 적은 없고요. 손과정의 그 원래 그 자가 과정입니다. 그냥 우리말로요. 과정이고 원래 본명은 그 진례고요. 진례고 그 옥은 그 진류 쪽 사람이고 그 생조로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는데 그 진장이 당시대 그 시인인 진장이 쓴 그 송군 묘주명에 의하면은 나이 40이 돼 가지고 겨우 이제 그 솔부록사 참군이라는 하급 저서를 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고 이제 그 서보 쓴 시기는 그 척천무후 수공 3년에 687년 서기 687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고 모두 그 351행에 한 3,700여자 됩니다. 그 초수로 쓴 서예 이론서입니다. 이 서보가요. 서보인데, 지금 이제 우리, 그 서보의 구성을 보면은 1편, 이제 6편으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 6편은 나눠져 있는데, 1편에는 이제 왕희지와 왕헌지, 에 대한 그 사연의 우열에 대한 논쟁이 있고, 이 편은 이제 서학의 요결인 뭐 이치라든지 뭐 점선 이합 등의 논리를 설명했고요. 3편에는 유명 서가의 시비 잘잘못을 논했습니다. 4편에는 그 집사 전용에 대한 기법하고 왕희지와 왕헌지의 서예를 논했습니다. 했고 5편에는 이제 정열 핵통 뭐 재정이라든지 기타 이제 이치를 논했고요. 6편에는 이제 결론 및 고사 인용으로 이제 세상에 그 이제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한 그 탄식 같은 것도 돼 있거든요. 근데 서보는 그 서예 이론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참 아주 유명한 게 있거든요. 초학 분포, 우리 처음 공부할 때는 이제 초학 분포는 분간 포백을 배우고, 두 번째는 이제 흠절을 배우고, 다시 이제 흠절을 해서 힘쓰면은 다시 복기 평정이래 가지고 그 유명한 그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 서예도 예술도 처음에는 평정을 배워야 됩니다. 즉, 바르고 하는 것을 배우고, 두 번째는 이제 흠절, 변화무상함을 배우고요. 다시 이제 복기 평정으로 돌아가는데 처음에 평정 배웠던 거하고는 이제 틀립니다. 처음에 평정하고는 틀리고 이제 완숙한 이제 흠절도 겪고 변화무상 모든 걸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그 평정함으로 복귀한다는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보는 우리 서예 이론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을 한번 깊게 탐구하면은 그런데 우리 서학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272자입니다. 272요. 임금왕변 여기서 바꾸죠. 여기서 뺑 돌 때 천천히 와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이거 빨리 가지만 천천히 가서 돌고 다시 돌고 다시 놓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초서라고 절대 빨리 쓰면 안 됩니다. 초서는 해서보다 더 천천히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른 것은 핵이 생략됐기 때문에 빠르지 글씨 자체가 빠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서하고 해서를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요, 행서는 해서 쓰듯이 써줘야 되고, 행서는 해서 쓰듯이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행서가 날리지 않고 해서가 침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서도 절대 빨리 쓰면은 이건 이 핵이 그냥 날리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글씨는 첫째는 그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쓰고 세 번째는 심는다 그랬습니다. 글씨는 심어야 됩니다. 종이에다가. 하선지를 항시 밭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붓 가지고 이 종자 심듯이, 어떤 종자요? 272자는 글 272자의 종자, 이거 상자 같으면 상자의 종자를 내 하선지에다가 심는다고 생각해 주는 게 딱 맞습니다. 그냥 종이 위에 그냥 이 뭐 먹칠한다고 해서 전부 다 글씨가 아니거든요. 먹칠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쁘게 쓴다고 그 글씨 좋은 것도 절대 아니고요. 내가 글씨를 어떻게 내 마음을 여기다 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상자거든요. 상서로 상자인데, 요 부분을 이렇게 처리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도 이렇게 와서 여기 다시 항시 시작하세요. 반대로 와도 되고요. 이렇게 놔도 되고, 다시 시작할 때 바로 가지 말고 붓이 모아지는가 딱 보고, 붓이 완전히 됐다 하면은 그때는 가도 됩니다. 여기서도 다시 이쪽으로 붓을 모으고요. 항시 붓을 모아주면서 가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끝을 낼 때 끝내는 이유가 글씨 이쁘게 하려고 이제 끝을 내는 게 붓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붓을 모아야 다음에 이제 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제 이건 글을 연자고요. 자연한다는 글을 연자죠. 이게 이 글자의 어원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 옛날 시골에는 개를 잡을 때 저녁에 보통 잡았습니다. 지금처럼 도살장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개를 그때 우리가 저도 어릴 때 봤거든요. 잡을 때 개를 나무에 묶어 놓고 몽둥이로 패면서 그때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밑에 또 불을 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원이 거기서 나왔다 그래요. 저녁에 개를 불로 구워서 잡더라. 그래서 그렇다 하는 어원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자의 어원이. 그래서 이 글을 연자인데, 글쎄요, 그게 우리 어릴 때, 그게 이제 어릴 때 봤을 때는 참 그게 그 가슴이 아팠거든요. 아팠는데 요즘에 그런 일이 없겠죠. 이 자는 귀할 기자고요. 기자 요 조개패를 요런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리했고요. 이 자는 능할 능자예요. 능자 요 앞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거는 별 어려움이 없고요. 이제 아니 불자는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도 씁니다. 이 점 3개로 이제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요거 없으면 마음심되죠. 근데 여기서 요런 부분도 와서 붓을 세워서 다시 놓을 때 여기서 순간적으로 방향을 딱 바꿔야 됩니다. 요 부분은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이렇게 세워서 다시 놓고
다시 붓 세워 가지고 가고, 요 점도 써줘야 됩니다. 써서 가운데서 빠져주는 거. 요런 우리 핵을 갈 때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게 참 그냥 뭐 이러더라 이게 아니고요. 와서 붓을 방향하고 또 다시 완전히 모아진 걸 보고 가줘야 됩니다. 모아진 걸 보고 가줘야 이러한 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자는 그 어그러질 개자거든요. 요런 부분은 여기 이렇게 처리했죠. 이렇게 처리하고 요걸 해서 이렇게 이런 거 할 때도 요런 부위도 와서 다시 붓을 모으고 갔을 때 여기서도 천천히 붓을 모으고 보고 가고 다시 놓습니다. 다시 방향 전환. 예. 붓을 받아주고 다시 붓을 반대로 해서 와서 여기서 다시 붓을 모으면서 오면서 가늘어지고 가면서 굵어지고 다시 붓을 세워서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요런 핵을 우리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 하는 거 보면 그냥 이러거든. 이긴 절대 안 되고요. 이걸 이제 붓을 모아주면서 오면서 가늘게 해줘야 됩니다. 요런 부분은 다시 여기서 붓을 방향 전환 해가지고 다시 굵게. 그래서 붓을 세워서 모아주는 거. 요거는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러한 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